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페이지? 248페이지. 248페이지 보니까 제3장 무슨 등기라고 나와 있어요? 표시 등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뭐예요? 등기부 하면 여기에서 이제 표시 등기를 배우는 거죠. 등기부는 이제 몇 종류라고 그랬어요? 두 종류가 있죠. 크게. 토지 등기부와 뭐가 있어요? 바로 건물 등기부가 있죠. 토지 등기부는 이제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바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복습이니까요. 탁탁 이제 치고 들어가면 돼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표제부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갖고 얼구가 있죠. 근데 건물은 다시 무슨 부분으로 나눠져요? 일반 건물로 나눠지죠. 일반 건물하고 결론적으로 집합 건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 건물은 그럼 몇 부분이에요? 바로 또 세 부분이 되죠. 그래서 표제부, 갖고, 얼고. 집합 건물은 이제 몇 부분으로 나눠져요? 네 부분이죠.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고. 여기에서 이제 3장에서 배우려는 게 바로 요게 이제 표제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목차가 이제 정해졌죠. 그러면 봐봐요. 토지 표제부 등기가 나오면 일단 일반 건물 표제부 등기가 나올 거고, 집합 건물 한동 전체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 목차는 이렇게 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표제부는 뭡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다? 사실의 등기다. 그 정도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제 248페이지 그게 이제 측면에 표시에 관한 등기가 나와 있을 거고,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250페이지 꼭 점검할 게 하나가 있어요. 1번의 부동산 종류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기억 보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그래서 거기 특히 우리 B번과 관련돼서 잘 잡아놔야 돼. 접수 연월일고 한번 잘 잡아놔야 됩니다. 맨 위에 B번이죠. 접수일자.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요걸 포인트를 잘 잡아놔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접수일자는 기록되나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게 15회 기출문제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기억과 관련돼서 또 확인해 둘 거는 D번은 이제 지목이죠. 지목을 동그라미 쳐놔요.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 등기부는 기록되지만 건물 등기부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포인트고, 그래서 니은과 관련돼서 이제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디귿에 구분 건물에 관한 사항.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와 오른쪽 가봐요.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 기록사항. 그래서 표제부가 이제 집합 건물은 두 부분이다. 이렇게만 이제 잡아놓고 요 페이지에서는 그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보니까 제2절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이제 우리 이미 배웠던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좀 우리 목차를 좀 암기를 해놔야 돼요. 표제부는 표시번호, 즉 접수일자, 접수란에 가니까 뭐예요? 접수일자는 있죠. 접수번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확인해 두시고. 소재 지번 나오고 지목 동그라미 쳐놓고요. 지목은 대표적으로 토지 등기부에만 기록된다라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2번과 관련돼서 이제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 그 옆에 이제 여백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미 한번 배웠는데 1장에서 이렇게 한번 써봐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써놔서 그러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고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변경 등기가 있어요. 변경 등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는 뭡니까? 여기 이제 표시라는 게 있고 여기는 없죠. 그러면 이 표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바로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다. 그래서 동일성에 대한 변경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뭐냐? 이거는 바로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이게 제일 헷갈려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여기 표시. 그래서 부동산의 동일성에 대한 변경으로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거는 소재와 지번의 변동에 대해서. 그러면 소재와 지번의 변동이 되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자체의 변경은 뭐냐? 부동산 자체, 요걸 이제 의미를 좀 잡아줘야죠. 그러면,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이제 한 필지예요. 자, 7입니다. 그러면 7이라면, 여기 이제 뭡니까? 7. 여기는 뭐죠? 7-1이 되죠. 그러면 기존 필지가 면적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일부 후발적 자체.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네. 그러면 7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부동산 변경 등기고 7-1은 결론적으로 등기부를 개설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무슨 등기입니까? 대표적으로 이걸 분필 등기라는 말을 써줘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분필 등기는 요 7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으로서 부동산 변경 등기고 7-1은 뭐예요? 등기부의 개설 문제가 발생한다고. 대표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가면 자, 요렇게 이제 두 필지가 있어요. 8이 있고 8-1이 있어요. 요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바로 합필 등기라고 그럽니다. 아마 요 8에 대해서는 일부 후발적으로 면적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어요. 아마 요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으로서 부동산 변경 등기고 요거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폐쇄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요게 대표적인 무슨 등기예요? 바로 하필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필 등기.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부동산 자체의 변경은 결론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분합이니까 대표적으로 분합 등기들. 그래서 요 분합 등기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옴으로써 바로 부동산 변경 등기가 된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변경 등기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봐봐요, 이제. 자기가 여기 이제 토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지 표시 변경 등기는 결론적으로 토지 표시 변경 등기와 토지 변경 등기가 있다. 문제 뭐 바꿔지는 거죠. 만약에 건물이라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건물 표시의 변경 등기는 결론적으로 건물 표시 변경 등기와 건물 변경 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목차가 설정됨으로써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목차, 흐름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자기가 대표적으로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란 이걸 동일성이라는 변경을 의미를 잡아줘야 되고 대표적으로 소재와 지번의 변동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되고 부동산 변경 등기는 뭐예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라는 거. 그걸 포인트를 잡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딱 체계를 잡았다면 자, 이번에 이제 봐봐요.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는 가로 1번 가봐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 표시 변경 등기다. 그럼 표시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성에 대한 변경. 그러면 동일성에 대한 변경으로서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의 변동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2번에 가니까 오른쪽 뭐가 나와요? 바로 행정구역 변경. 여기 나와요. 그러면 행정구역 변경은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규칙 54조를 가서 직권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행정구역 변경의 직권등기 이걸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정도만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자, 뒷장은 한번 넘겨봅시다. 자, 가로 2번에 토지 분합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토지 분합 등기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다시 써놓을래요? 제목을. 그러면 토지 변경 등기라고 하나 딱 써놔봐요. 토지의 변경 등기. 그러면 토지의 변경 등기는 바로 부동산 자체의 변경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분필 등기, 그 다음에 하필 등기, 분합필 등기의 종류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토지의 분합 등기는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온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바로 대표적인 토지 변경 등기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게 오른쪽에 가봐요. 자, 오른쪽에 가서 바로 대표적으로 255페이지 바로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그걸 별표 3개로 넣으세요. 자, 합필할 수 있는지 여부,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요걸 이제 별표 3개 놓고 요걸 이제 잡아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23회 때 출제됐으니까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이것도 이번 코스에 들어서 벌써 3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두 필지가 하나가 있어요. 두 필지가 있는데 여기가 건보라고 여기가 배종이다.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건보라예요. 그러면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일단 뭐 해야 돼요? 일단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동일성이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세 필지가 있어요. 그럼 세 필지로서 세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질문은 바로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집안이 연속돼야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이제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배운 거고, 특히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것 두 개를 잡아보자고. 특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와 관련돼서.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어떤 원리를 끌어내냐. 자, 이제 소유자는 동일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한 필지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한 필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합병 가능, 불가능? 합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영입물건끼리는 합병이 가능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권 전부, 지상권 전부로 출발했어요. 그러면 두 필지를 합병하게 되면 뭐예요? 전세권 일부, 지상권 일부.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입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요걸 하나 잡아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권. 이거는 이제 10번째 하는 거예요. 여기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서비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지역권에서 여기라는 것은 서비스를 나타내요. 자, 서비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편익이에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길 하나 내주십시오 하는 게 바로 지역권이 됩니다. 그럼 지역권의 대상은 대표적으로 이제 요역지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성역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를 요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서비스를 받는 토지가 바로 결론적으로 바로 요역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서비스를 주는 토지죠. 그러면 서비스를 주는 토지는 바로 뭐예요? 결론적으로 성역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고 편익을 주는 토지가 무슨 지가 돼요? 성역지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대상은 전부일까요? 일부일까요? 전부가 되죠. 자, 그러면 서비스를 주는 토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역지의 대상은 바로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는 이런 포인트를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써먹지를 못해요. 일단 지역권의 개념은 좀 이따 다시 배우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요 요역지가 중심이라는 걸 잡아둬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대표적인 바로 지역권자가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권자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필지가 있는데 이렇게 막혔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막혔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지죠? 맹지입니다. 길이 없으면 맹지거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을과 갑이 건물을 이렇게 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을은 어디에다 집을 졌죠? 맹지에다 집을 졌죠. 그러면 길 하나 내주세요. 그게 바로 뭐다? 이게 길이 필요한 땅.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역지가 되고 이게 무슨 지가 되죠? 대표적으로 성역지가 된다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일부도 줄 수 있고 전부를 길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면 저기 봐봐요. 그러면 요 요역지가 이제 기본이 되니까 지역권자는 결론적으로 요거는 무슨 토지가 되죠? 바로 타인 토지가 되죠. 이거는 무슨 토지가 돼요? 자기 토지가 되거든. 그럼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가 무슨 권이다? 바로 지역권이라는 거. 그 의미를 잡아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라는 것은 서비스, 편익, 길이라는 의미를 잡고 요역지는 받는 토지요, 성역지는 주는 토지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전부고 요거는 전부 일부. 요걸 이제 써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건보라가 이제 두 필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전세권이 전부가 설정되어 있고 요역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두 필지를 합병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은 일부, 맞죠? 요역지 지역권은 일부로 돌변했죠. 근데 요역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부야죠. 그러면 여역지는 합병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야. 성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제 여역지는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잡아둬야 돼. 그래서 여역지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합병 불가능. 그러면 성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왜 그래요? 성역지는 범위가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나오고요. 이걸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원리는 우리가 민법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 한번 잡아보죠. 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봐봐요. 자, 건보라가 이제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봐봐요. 저당권은 부동산 전부.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요거 두 필지가 된다면 저당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봐봐요.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두 필지가. 자, 스타트, 출발이 동일해요. 스타트, 출발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필지가 있고 B 필지가 있는데 건보라 소유자는 동일해요. 근데 건보라가 A 필지에 스타트, 저당권도 설정하고 B에도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발점이 같아요. 등기 원인도 동일하고 등기 원인도 동일하고 접수 번호도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몇 개죠? 두 개죠. 그래서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그러면 요 공동저당이 뭐냐? 바로 출발적 공동저당 그러면 안 되고요. 대표적으로 출발. 그래서 최초로 창설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걸 이제 앞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 요거 두 개를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면 우리 합병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출제 예상이 되는 것은 요 창설적 공동저당에 대해서 요걸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잡아서 그 옆에다 참고 표시 딱 정리해 놓고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에 대해서 딱 밑줄을 그어놓으면 됩니다. 자, 오늘 이 합병과 관련돼서는 지적과 등기 파트에 맞물려 있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 이걸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찾아서 그 파트의 여행을 떠나보자고요. 자, 그러면 기억을 한번 봐봐요. 자, 합병의 대상인 어느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 요 성역지를 현관펜 딱 그어놔요. 자, 성역지에 대해서는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역지가 아닌 여역지가 나온다면 요거는 틀린 지문이 돼요. 그래서 성역지라는 포인트를 하나 잡고 그러나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 처분 제한 등기, 가등기, 여역지 지역권, 거기 여역지 지역권 줄쳐놓고요. 자, 부동산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의할 수 없다. 다만 저당권의 경우 등기원인 연월일, 등기원인 언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합의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써놔요?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이다.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예조로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요걸 잡아놔야 돼. 그러면 올해 기업관위원회에 대해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파트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여역지와 성역지의 개념을 우리가 잡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역지라는 것은 여기라는 것은 서비스라는 걸 기억해 두고 그러면 여역지는 서비스를 받는 토지 즉 편익을 받는 토지가 여역지고 편익을 주는 토지가 뭐가 된다? 성역지가 된다. 그러면 여역지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성역지는 전부 일부에 대해서. 그러면 25회 때 민법에서 한번 봐봐요. 성역지의 범위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된다. 어때? X.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도 설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그 측면에만 좀 우리가 체크해놔서 그 부분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달라는 거. 나머지에 대해서는 강론 파트에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쭉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이제 토지의 멸실 등기가 있네. 자, 259페이지입니다. 자, 259페이지와 관련돼서 토지의 멸실 등기. 대표적으로
자, 토지 멸실 등기란 토지 해저 지마나 포락 출전 오세요. 작년에 이제 포락지가 출제가 됐죠. 포락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천 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런다? 포락지라고 그런다. 학교론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출제됐고. 자, 부동산 자체가 소멸한 경우, 그럼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전부 멸실할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멸실 등기죠. 그러면 부동산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다. 그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똑같아요. 자, 260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자, 260페이지와 관련돼서 거기 도시개발에 따른 다른 등기가 있어요. 이게 4번이 관련돼서는 이게 신설된 거예요. 3, 4년에. 그래서 꼭 확인해 줄 게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토지 개발 사업에 따른 이게 왜 문제점이 되느냐? 자,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뭡니까? 새 필지가 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이 지역에 도시 개발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싹 갈아엎었어요. 그러면 전부 없앴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자, 싹 갈아엎은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은 동시에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마련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싹 말소하고 다시 뭐다 새롭게 등기부를 개설하는 보전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신설이 됐으니까 동시 신청 사유가 하나 늘어났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개발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은 그 밖의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에 따라서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거기서부터 줄쳐놓으세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말소 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전 등기, 무슨 신청이다? 동시 신청 사유가 하나 늘어났다라는 게,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 그 정도는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똑같은 원리로 가요.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261페이지 제3절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요거는 우리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도 아까 토지와 똑같아요. 그러면 읽어보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봐봐요. 자, 뭘 여기에서 확인을 해놔야 되느냐. 자, 토지와 건물입니다. 자, 토지와 건물의 표제부에 대해서는 강제한 거는 똑같아요. 1개월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 차이가 나타나는 게, 토지에 대해서는 1개월에 강제하지만 이거는 가태료 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태료 부과 사유.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1개월이지만 이거는 가태료 사유가 있다는 게 특징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하지만 뭐예요? 가태료 부과 사유가 없고, 건물에 대해서는 1개월 강제하지만 가태료 사유가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5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요걸 찾아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바로 1번이 바로 포인트가 돼요. 맨 밑에 봐봐요. 동그라미 1번. 자, 건물을 동그라미 쳐놔요. 건물에 대해서 1개월 동그라미 쳐놓고 바로 밑에 5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요걸 조심해야 돼. 요걸 토지로 살짝 건지면 이거는 뭐다 깨갱갱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건물이든 토지든 1개월을 강제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가태료 부과 사유가 없고 건물에 대해서 가태료 부과 사유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요거 한번 점검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요 건물을 토지로 살짝 건져놓으면 깨갱갱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요거 건물인지 토지인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과 확인해서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나머지는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쪽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특히 이제 몇 페이지로 가냐면 267페이지로 가봐요. 자, 267페이지 보니까 건물의 멸실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의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 꼭 확인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건물의 멸실 등기는 일단 멸실 등기는 뭐다? 범인은 반드시 전부 멸실해야 돼. 부동산이 전부 멸실해야죠. 그러면 부동산이 전부 멸실할 때 하는 등기가 뭐예요? 바로 멸실 등기가 돼요. 근데 특히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적어놔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건물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게 포인트예요.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도 멸실 등기하게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건물이든 토지는 어떤 강제는 몇 개월이죠. 신청 기간은 1개월이었죠. 근데 부존재 경우에는 거기에다 살펴놓고 요거는 지체 없이 한다라는 거. 그 차이를 우리 간혹가다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와요.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도 멸실 등기 안 하거나 신청 기간은 뭐냐? 1번에 1개월, 2번에 2개월, 3번에 3개월, 4번에 지체 없이 간혹가다 그런 모의고사 나오니까 이거는 지체 없이 모임대를 잡아놓은. 그러니까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도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한다라는 거. 그 포인트만 잡아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맨 밑에 이제 어디를 체크해 놓냐면 268페이지 맨 밑에 한번 5번을 한번 체크해 놔요. 268페이지 동그라미 5번. 한편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은 등기 명의는 지체 없이 줄쳐놓고요. 그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지만 실제로는 건물이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게으리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만 딱딱 정리해서 마무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269페이지 제4절 구분 건물의 등기. 그거는 별표 5개 놓고요. 참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따지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미 다 배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봐봐요. 자, 구분 건물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한동 전체 표제부가 이거요. 자, 한동 전체 표제부 그러면 이제 뭐예요? 상단은 뭐예요? 바로 한동 건물의 표시가 들어가겠죠. 한동 건물의 표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하단에는 뭐가 들어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대지권은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바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표시가 기록되죠. 그래서 대지권 표시. 자, 대지권 표시에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대표적으로 기록되죠. 대지권의 종류하고 대지권의 비율. 이걸 그렇게 외워달라고 해도 외우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장 기본인 게 요거 대지권의 한동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그러면 우리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하단, 대지권 표시고 대지권 표시에는 종류와 비율이 대표적으로 기록되고요. 그럼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얼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은 토탈 몇 부분이다? 네 부분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집합 건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 전부 대지권밖에 안 들려요. 봐봐요.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전부 요걸 구분 안 해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지권밖에 안 들린다고. 그래서 집합 건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요 구조와 관련돼서 우리 그러면 여기 이제 요렇게 묶어봐요. 여기 이렇게 묶어봐요.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요 두 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바로 대지권 등기라고 그럽니다. 대지권 등기. 자,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크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가 뭐냐? 이미 우리가 이제 뭐요?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이미 또 배워봤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자, 대지권 등기는 뭐냐? 이 건물에서 이렇게 묶어 놓는 게 대표적으로 대지권 등기가 돼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네. 건물 등기부 하단부에. 자, 이렇게 묶어 놓는 게 뭡니까? 이렇게 토지로부터 출발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대지권 뜻의 등기가 돼.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지권 등기 후, 대지권 뜻의 등기 후라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절대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출발하는 게 대지권 등기고, 요 토지로부터 출발하는 게 무슨 등기다? 대지권 뜻의 등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거든.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툼이 벌어져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로 접수 번호가 된다는 거예요. 접수 번호. 그래서 우리 다른 거는 접수 번호, 같은 거는 순위 번호거든. 자, 그러면 이제 대지권 등기가 나오네. 대지권 등기. 그 다음에 대지권 뜻의 등기가 돼.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건물에 뭐다? 건물이 토지에 미치지 않도록, 요게 이제 건물에 미치지 않도록 요렇게 놓는 게 요게 뭐냐? 바로 건물만의 뜻의 등기예요. 그래서 건물만의 뜻의 등기. 그래서 건물만의 뜻의 등기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건물만의 뜻의 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 줄 거는 봐봐요. 자, 이런 관계를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 여기에서 요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 시행해서 아파트를 지려고 그래.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 토지에 저당권이 하나 설정돼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야? 자, 이주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저당권, 자, 돈 좀 갚아라, 돈 좀 갚아라. 주거도 안 갚네요. 다 써버리고. 근데 아파트가 딱 입주가 됐어요. 5층짜리가 딱 져졌어요. 갑이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요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갑집에 원래 뭐가 있었어요? 저당권이 있었죠. 그러면 갑집에 저당권이 있다면 요 등기에다 해줘야 된다고. 이게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전체에다 해놔야 돼. 갑 부분 해야죠. 각 부분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놓는 게 뭐냐? 바로 요게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야.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가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다? 4개가 나와요. 그래서 돌아버립니다. 이게 4개가. 그래서 건물만의 뜻의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벙 쳐버린다고. 그러면 이걸 이제 매번 1시간 내내 설명해도 나중에 제로 베이스예요. 그러면 뭐냐? 그냥 외워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요것들을 한번 건물만의 뜻의 등기의 특징이 뭐고,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가 뭐고, 대지권 등기가 뭐고, 대지권 뜻의 등기가 뭔지 그걸 우리가 도표로 한번 정리해줘서 한번 정리해줘보라고. 그러면 이제 요걸 알아야 돼. 시선 처리는 요 건물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토지하고 묶어두는 게 일단 대지권 등기고, 토지에서 출발하는 게 대지권 뜻의 등기고, 그러면 이 건물만 토지에 미치지 않도록 건물만의 별도로 해놓는 게 건물만의 뜻의 등기가 되고, 왜냐면 요 부분만 해놓는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체계를 잡아놓고 그럼 봐봐요. 여기 이제 뒷장을 한번,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이미 배워서. 자, 그러면 거기 271페이지 가봐요. 그래서 2번에 봐봐요. 2번 읽어볼래? 무슨 등기? 일단 줄만 한번 전화봐요. 제목.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줄 전화봐요. 자, 271페이지 대지권 등기. 찾았어요? 그럼 뒷장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273페이지 가로 3번에 뭐가 나와요? 대지권 뜻의 등기가 나와. 그래서 줄 한번 전화봐요. 가로 3번에 대지권 뜻의 등기. 일단 제목에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가로 4번을 봐봐요. 중간에 건물만에 관한 뜻의 기록 찾았어요? 그 다음에 뒷장 한번 넘겨봐요. 자, 가로 5번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기록이 나와. 그러니까 요 4개가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돌아버려요. 그러면 거기에다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276페이지에 가봐요. 자, 276페이지 가니까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기본 포맷은 이렇게 잡아놓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데 이해도 까먹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출발 한번 해보죠. 자, 대지권 등기입니다. 자, 대지권 등기는 이렇게 써놔요. 옆에다가 건물이라고 써놔요. 건물입니다. 자, 건물. 그 다음에 표제부라고 써놔요. 표제부. 건물 표제부.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청.
그 다음에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청, 주등기. 그러니까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이렇게 오면 대지권 등기는 사실 끝나는 거거든. 대지권 등기는. 그래서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이렇게. 자,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 이게 주어가 나와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대표적으로 토지라고 써놔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에. 그래서 이거는 해당구라고 써놔요. 해당구. 그래서 해당구.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직권 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직권, 주등기다.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그러면 해당구는 뭐냐? 소유권이라면 가구에 기록되고, 그래서 가구라고 써놔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라면 얼구에 기록되거든. 그래서 이제 가구 얼구에 기록한다. 그래서 이걸 해당구라고 합니다. 해당구.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별도 등 건물만의 뜻의 등기가 있네. 그래서 건물만의 뜻의 등기.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당연히 건물이니까 여기는 건물에 기록되겠죠. 건물. 그래서 건물. 그래서 해당구. 그래서 이제 직권. 요거는 특징이 이제 직권이고, 요거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 등기. 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요거는 이제 건물입니다. 건물에 기록해주고요. 건물. 요거는 이제 전유 부분의 표제부예요. 그래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고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거는 직권으로 이루어지고요. 직권 등기. 그 다음에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들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네 개를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다. 그러면 여기는 대표적으로 뭐가 포인트예요? 여기 이제 직권으로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해놓고요. 자, 대지권 등기는 대표적으로 건물의 토지예요. 바로 토지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건물로 번쳐놓는다. 건물, 토지. 여기 이제 포인트고요.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건물 해당구, 직권, 부기 등기. 이거는 부기 등기로 연결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이 부분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죠. 그러면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한동 전체 표제부에 기록한다. 이러면 뭐예요?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예요? 5, 6월 달에 또 한 번 우리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제 뭐예요? 요걸 저는 미리 리듬을 타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이렇게 해오두는 게 되게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 25일 때 한번 봐봐요. 제가 어떻게 온지나 봐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표제부, 직권, 주등기가 한다. 어때요? X. 표제부가 아니라 뭐예요? 해당구. 요걸 장난을 친다고. 근데 분명히 주어를 줘요. 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요렇게 이제 주어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외우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는 게 리듬을 타서 외워두는 게 좋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이걸 본능적으로 우리가 외울 수 있도록 한다고.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요게 이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부기 등기랑 자주 출제되니까 요거는 이제 요렇게 동그라미를 쳐놔요. 그래서 건이다. 그러면 건물이 나오면 여기는 부기 등기라고 그래서 건부라고 우리 건부 한번 출제해 놓고 만약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가 나오면 요게 특징은 별하면 전이다. 그래서 별전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해두면 진짜 좋아요. 그럼 집합 건물에서 제일 난감한 게 우리 형님 누님들이 틀리는 게 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와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와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이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집합 건물은 요거만 딱 숙제해 놓으면 그냥 헷갈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만 딱 숙제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올해 뭐예요? 그냥 뭐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하나마다 공짜로 건질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걸 가서 우리가 요렇게 이제 연습을 해요. 요렇게 연습을 해놔야 돼. 자, 나중에 죽도록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외우게 된다고. 대지권 등기는 두 과목,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건물, 해당구, 직권, 부기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바로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등기. 그래서 요걸 한번 숙제해두면 집합 건물 나머지는 이제 다 끝나요. 차라리 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별도 등기에 따른 뜻의 등기 전부 1시간을 걸려서 설명했는데 다음 주에 오면 다 까먹어요. 문제 풀 때도 뭐래. 차라리 그럴 바에 대지권 등기론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리듬을 쳐요. 저처럼 봐봐요. 대지권 등기론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다.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나오면 툭툭툭툭 치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론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리듬을 타라고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론 건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해당구 직권 부기 등기 별도 등기에 따른 뜻의 등기론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등기 요거는 한번 외워두면 참 좋아요. 이게 근데 괜히 이해한다고 이해해봐야 맞짱 돌아먹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요거 부분만 그림만 딱 하면 집합 건물은 천하무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합 건물이 나오라 이거야. 나오면 공짜예요, 나름대로. 근데 요걸 잘 잡아야 돼. 근데 요 지문에 이제 주어가 나와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별도 등기에 따른 뜻의 등기. 이게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나름대로 딱 잡아놓으면 된다라는 거. 여기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이제 의미를 딱 잡아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은 이번 달고서는 그렇게만 딱 정리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언제 써먹어야 돼? 저번에도 한번 써먹어봤죠? 그러면 자 건물하고 이렇게 혼인신고래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묶어놓는 게 바로 대지권 등기고 토지에서 출발해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혼인신고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지문이 빠져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지문들은 요걸 생각해야 돼요. 대지권 등기 전이다 후다로 나눠져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 전이라면 혼인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라면 이때는 대지권 등기라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미 내공이 쌓였나 봐봐요. 만약에 이제 대지권 등기 후 건물만이에요. 건물만이라고 특정하면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공이 쌓였나 봅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소유권은 처분 권능이 있잖아.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용해봐요. 그러면 건물만의 저당권은 되겠느냐? 저당권도 무슨 권능이 있죠? 처분 권능이 있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 후 건물만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이러면 X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대지권 등기 후 건물만의 전세권은 어떻게 될 건가? 자 이제 전세권 한번 볼까요? 전세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요?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없죠. 그러면 건물만의 전세권 설정 등기란 가능, 불가능?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객님들이 이게 맨날 밥만 먹으면 지문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대지권 뜻의 등기 전이다. 전이라면 대지권 뜻의 등기 전이라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 후라면 이때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질 수 없도록 이렇게 딱 묶어놓는 거라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만 해오면 그냥 집합 건물은 그냥 다 끝나버린다고.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 한 개 지문이 만들어지고요. 한두 개 지문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두 개의 지문이 만들어지고 집합 건물이 일반 지문에서 이제 한 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차라리 자기가 정리해놓고요. 나름대로 그냥 숙지하면 돼. 대지권 등기. 봐봐요. 대지권 등기 그럼 머릿속에는 두 개가 있어야 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를 뭐라고 그런다? 대지권 등기다.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읽어봐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지권 뜻의 등기란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란 건물, 여기 해당구, 직권, 부기 등기 여기에 대해서 논점이 되고요. 그래서 건부 한번 잡아놓고요. 별도 등기에 있다는 뜻의 등기는 뭐예요?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등기 그렇게 한번 딱 정리해 두시면 보면 우리 표시 등기와 관련돼서는 집합 건물이 가장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아까 그 표시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표제부는 아까 체크한 위주로 공부하면 풀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만 보면 표시 등기는 나름대로 정리가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집에 가셔서 복습할 때 나머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다시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이제 무슨 이게 뭐예요? 자, 네 부분을 딱, 세 부분을 딱 그려봤어요. 자, 여기 이제 뭡니까? 표제부. 요거는 가구, 요거는 얼구. 그러면 지금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지금 요 표시 등기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공통점은 바로 권리. 그래서 제4장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권리 등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의 등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가구하고 얼구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개괄도를 그려놨는데 그거는 뭐 굳이 볼 필요가 없고요. 일단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278페이지 제1절 통치기라는 게 나와. 그래서 가구의 양식 나와서 가구는 소유권, 그래서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럼 이제 우리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정확하게 한번 얼굴은 뭐 똑같죠. 소유권 예의 권리로서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여기에서 이제 등기 목적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 목적은 표제부에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모의고사를 뭐예요? 방문각 모의고사, EBS 모의고사,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전부 뭡니까? 요 등기부의 양식 구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출제를 해봤어요. 그러면 가구 그러면 순위번호,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럼 얼굴은 소유권 예의 권리로서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요걸 목차 좀 양식 구조를 좀 외워달라는 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2번 타자.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입니다. 자, 권리의 변경 등기. 자,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상대적으로 지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요거 세 종류를 한번 써봐요. 메뉴에 권리의 변경 등기 메뉴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변경 등기라고 한번 써놔봐요. 자, 그러면 변경 등기. 그러면 이제 표제부라고 한번 써놔봐요. 표제부. 그래서 표제부 변경 등기. 자, 그러면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네. 자, 변경 등기. 자, 그러면 요 세 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변경 등기, 표제부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변경 등기는 그러면 일부의 전부예요. 자, 다 까면 그거마저 모르면 안 됩니다.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그래서 대표적으로 후발적 사유라는 거야. 후발적 사유. 자, 그러면 일부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일부가 포인트가 되네. 그러면 일부는 독립적으로 뭐다?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에 의한다. 그러면 맞는 이야기 됩니다. 부기등기에 의한다.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간혹가나 변경 등기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에 의한다. 일부는 독립해 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에 의한다.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앞에 뭐예요?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바로 표제부가 붙었죠.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표제부 등기는 부기 등기가 없어. 그래서 표제부는 변경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여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었죠? 권리가 붙었죠. 권리가 붙을 때는 요거는 이제 사항이 달라져.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설명을 듣고 일반화 시켜보자고. 자, 봐봐요. 자, A라는 사람이 B한테, 자, B가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선순위권자로서 대표적으로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로서 이득에 대해서 전세금을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저 C라는 사람은 후순위권자로서 바로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이득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 등기는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자, 이거는 순위번호 2번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3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번, 3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등기네. 자,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어떤 결론이 생기나 봐요. A가 B한테 부탁을 합니다. 전세금 1억에 대해서 올려달라고 그러네. 올려주면 정액이 감액이 정액이죠. 그래서 5천만 원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뭐예요? 후순위권자는 어때? 저당권자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1억을 보고 간 거지 1억 5천을 보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요 5천만 원 정액 등기는 어떻게 되느냐? 사비 정액 등기라고 이루어질 거야. 그럼 정액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는 있네요.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을 때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주등기로 이루어져. 근데 요 B라는 사람이 C한테 물어봐요. 내가 승낙서 하나 써줄래? 그랬더니 써준대. 그러면 요거 승낙서 써줄 때는 2-1로 가서 부기등기로 다룰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요걸 감액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5천만 원 감액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감액 등기에서 저당권자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좋을 도 없고 더러울 도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해관계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감액 등기는 바로 2-1로 바로 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보죠. 그럼 한번 우리 이제 일반화식 해보자고. 그럼 읽어봐요. 정액과 감액. 정액과 감액을 두 자로 원칙은. 자, 정감이 뭐예요? 변경 등기잖아. 그래서 이제 정감이 변경 등기잖아. 변경이죠. 그러면 전세권을 두 자로 원잡아요. 권리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등기가 달라진다라는 거네.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써놔요. 자, 이해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주등기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이때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만약에 승낙서를 첨부해주면 그때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주등기로 남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요 지문이 그래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별표가. 그래서 자주 지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해됐으면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요. 써먹기만 하면. 그럼 자기가 변경 등기라도 그러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봐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다시 한번 숙지를 해야 돼. 이제 이해가 됐으면 애와야 시험을 풀 수 있어요. 변경 등기는 일부 후발적. 그러니까 1분이니까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해야 한다. 맞는 문장이 됩니다. 표제부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표제부는 부기 등기가 없어.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해야 하고.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주등기요. 만약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 등기요. 첨부하지만 그대로 주등기로 존치하는 거란.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가 된다는. 그러면 우리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23회 때 2.5점짜리를 한번 봐봐요. 그럼 대표적으로 저당권 변경 등기가 있네. 그러면 저당이 이제 분석을 해야 돼.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이 붙었죠. 저당권은 뭐죠? 권리죠. 그러면 저당권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봐요. 23회 때 이제 잘 들어봐요. 저당권 변경 등기 시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면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기등기해야 한다. 어때요? X.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해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 이제 시험장 가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그렇게 정리해놓고 그러면 저희가 맨 밑에다가 요걸 이제 샘플을 잡아서 정리를 좀 해봐요.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4개를 적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자, 이제 샘플을 잡아서 얘를 전세권 설정 등기다. 지금은 정도면 이제 이거를 4개를 해서 좀 사후의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요 4개 가지고 저희가 사고의 훈련을 가지라고. 요 4개 가지고. 자, 훈련이 좀 필요해요. 요거 훈련이 좀 필요해요. 참 등기법 어려워요. 등기법 어렵습니다. 그래도 포인트만 잡으면 아주 등기법은 오히려 고득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적어놨으면 오늘 하나씩 이제 어디가 포인트지? 항상 포인트를 어디다 잡나 봐요. 자, 여기는 말소 등기는 여기가 포인트네. 자, 말소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죠.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가 돼. 그래서 말소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포인트가 어디예요? 변경이죠.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이때는 권리로 보라고. 이때는 권리.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있죠? 이전 앞에 있죠.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이때는 소유권 이해 권리로 보라고.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는 이때는 무슨 등기? 이때는 부기 등기죠.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무슨 등기? 주등기니까. 그러니까 이전 앞에 전세권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로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만약에 소유권이 붙으면 그때는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돼.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설정이.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설정. 설정 앞에 뭐가 붙었죠? 전세권. 이때는 용의권이라고 생각하라고. 용의권 설정. 용의권 설정은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4개가 훈련이 좀 필요해요.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한 4-5번은 자기가 훈련을 좀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설정 앞에 용의권이 붙으면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이제 바꿔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나름대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바꿔보죠. 용의권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이거든. 그럼 전세권 설정은 언제나 주등기요. 지상권 설정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요.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언제나 뭐다? 주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설정 앞에 용의권이 붙었다. 이때는 용의권으로 차하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나름대로 요 3개, 4개를 가지고 자기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 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한번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게요. 자, 말소 앞에. 말소는 볼 것도 없어. 말소는 전부니까 언제나 주등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앞에 뭐가 붙었다? 전세권. 이때는 권리로 보라고. 그러면 권리로 본다면 그때는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고. 자, 이전 앞에 전세권이 붙었다. 이때는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야.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고요. 자, 설정 앞에 이때 전세권은 용의권으로 해석하라. 용의권 설정은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요 4개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맨날 뭡니까? 등기법 한다. 그러면 제가 뭐 꼭 죄인처럼 취급을 하게. 죄인처럼. 등기법이 어려운 거지. 제가 뭐다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법만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뭐예요? 저를 싫어해요. 희한해요. 그 의미를 들으면.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은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 잡고. 자, 그러면 이제 뒷장에 넘겨서 등기의 실행과 관련돼서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전부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겨놓고 쉬려고 그래요. 그래서 282페이지 3번을 보자고요. 3번에 뭐가 나와 있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우리 책자가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거가 작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줄 쳐놓고 거기에다 이제 좀 쉬었다가 3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죠.